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 바로 전배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쁘신데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이에요. 아이고, 돌비님. 나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돌비님. 네. 진짜. 왜요? 아니, 어떻게 제가 쉬는 날인 줄 알고 올 쉬는 날이시죠? 이 카톡 도대체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저는 다 감옥에 계신 분들은 위치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도청장치 같은 건 기본이죠. 아, 제 핸드폰에 조그맣게 이거 보석 박힌 거, 이거 그건가요? GPS 아니요. 그거? 그거는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다 있습니다. 예, 집 곳곳에. 망을 칠 수가 없네요, 진짜. 아무튼 오늘 전배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돌비님.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 주제를 제가 꺼내버리면 거의 다 우리 규종님들은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유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출발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배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때는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저희 이모님 그리고 이모님 신당에서 일하시는 삼촌분 그리고 저랑 셋이서 이모님 신당 주변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셨었는데 그날따라 비도 오기도 했었고 이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방치 잡히질 않는 거예요. 보통 부르는 금액 거의 2배 가까운데도 이게 안 잡히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이모님께서도 야, 그 돈 주고 대리 부를 것 같으면 차라리 이모님 방에서 한 잔 더 먹고 자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 들려갖고 가볍게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모님 신당에서 한두 잔 더 먹다가 이모님 신당 옆에 딸린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잤었거든요. 어차피 다음날 쉬는 날이기도 했었고 해서 핸드폰도 꺼놓고 그냥 눈 떠질 때까지 잘난다 이러고 푹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뭐야 기습인가 했다가 잠깐만 이모님 신당인데 싶어갖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모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싸움 났나 보다 미치겠다 진짜 이모님 성질 이러면서 대충 옷을 입고 문 열고 나갔더니 덩치가 이모님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진짜 덩치도 크고 배도 나오고 좀 퉁퉁한 여성분이 이모님 신당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잠도 일단 들 깼고 뭐지 싶어가지고 이모 왜 그래요? 이러는데 이모님 다시 한번 그 퉁퉁한 아주머니를 이렇게 들더니 또 들어 매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규종님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모님께서 일단은 키도 굉장히 크시고요. 풍채가 큰 건 아니시지만 한 투기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취미로는 하셨는데 오랫동안 하셔서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트레이너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체격이 좀 다부지세요. 저희 이 정도 선수냐 막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요. 키도 저보다 네. 조금 작긴 한데 일단 어깨도 저랑 비슷할 정도로 체형이 좋으셔가지고 아무튼 다시 한번 그 쓰러져 있는 여성분을 일으켜가지고 딱 보니까 들어 맺히실 것 같아갖고 네. 제가 뛰어들어가고 사람 다친다고 하지 말라고 이모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보라고 이런 여자는 진짜 혼이 나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갖은 안 좋은 말 하시면서 막 이러시길래 제가 몸 날려갖고 말렸죠. 하지 말라고 다친다고 여기 뭐 하는 거야? 이모 삭히시라고 하니까 이모님께서 막 씩씩 대더니 냉수 한 잔만 가져와 냉수 한 잔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뛰어들어가갖고 제가 큰 컵에다가 냉수 타갖고 드시라고 진정 좀 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 발목을 갑자기 이렇게 기어하고 붙잡고는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이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모님께서 갑자기 발로 제 발을 잡고 있던 손목을 팍 차더만 안 꺼지냐고 나 당신 못 도와준다고 꺼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불과 잠에서 깬 지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모가 그래도 이거 앉아서 차분히 얘기 좀 하시지 괜히 안 좋아진다고 이모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 전배야 이번에는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내가 이 사람 도와주랴 아니면은 그냥 보내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아주머니께서 다시 또 저한테 기어오셔갖고 발목 붙잡고 막 진짜 손을 연신 막 비비시면서 선생님 진짜 제발 한 번만 부탁이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걷다 대고 제 발밑에서 무릎 꿇고 연신 조아리고 계시는 분한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일단은 상황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말없이 이모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선택하라고 네가 도와주냐고 아니면 꺼지라고 하냐고 네가 얘기하라고 그래서 일단 못쓰게 있다가 그냥 도와주시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하더니 야, 나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차 시동 걸어 네 차로 가게 그럼 이러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주머니도 인나시라고 했는데 진짜 얼마나 세게 집어 던지셨는지 맺히셨는지 옷이 막 찢어져 있고 먼지 다 묻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먼지도 털어드리고 아유 저 이모님이 한 성격 하시는데 원래 저러시는 분이 아닌데 저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숨만 계속 내쉬더니 제 차를 타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이모님도 뭐 차릴 거 차리셔가지고 옆에 타시고 내비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운전을 해가지고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딱 도착해가지고 셋이 내리고 집 어디냐고 해갖고 그 집 앞에 딱 갔는데 문도 열기도 전에 이모님께서 저한테 전배야 오다가 여기 편의점 하나 있던데 거기 가서 쓰레기 봉투 제일 큰 걸로 한 5장만 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상황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뛰어가갖고 그 종량제 봉투 제일 큰 거 100리터짜리 그거를 5장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비닐봉투 5장을 사가지고 이모님 앞에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문 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아주머니께서 문을 여셨는데 열자마자 이모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발 받침대를 받치시더니 나 이럴 줄 알았다 하시면서 갑자기 또 그 덩치 큰 여자분 그 옷고름 그 뒷목 쪽으로 잡더니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신발도 신은 채로 그 거실에다가 또 내팽개 쳐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너 좀 가만히 있어. 야 아줌마 나 딱 2가지만 물어볼게. 이 집 주인 지금 어디 있는지 부르고 너 신당 주소 어딘지 불러. 빨리. 진짜 뒤지기 싫으면 이거 2개 당장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뭔가 싶었는데 여기선 껴들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있었는데 그 아주머님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집 주인 대신 위치랑 아줌마 신당 주소 불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주머님께서 이게 사태 파악이 되셨는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 느끼셨는가 갑자기 또 무릎 꿇고 이모님 앞에서 가더니 나 진짜 부탁이니까 한 번만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만이고 2번만이고 주소 부르라 했어요. 나 다시는 안 물을 거야. 이대로 경찰서 가시던가 아니면 주소 부르시던가 하니까 아니요 갈게요 하면서 다시 또 이번에는 제 차로 그분이 찍어주신 주소로 이동을 했어요. 차로 한 30분 정도 더 이동하니까 낡은 빌라촌 뭐 연립빌라 이런 쪽으로 왔는데 지하에 떡하니 그 만자 이게 세계전 크다란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연락 뭐 하냐고 이러시면서 이모님께서 그 덩치 크신 분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덩치 크신 분이 또 문을 열자마자 이모님께서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시더니 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진짜 사고 제대로 친다 싶어갖고 얼른 뛰어 들어가 봤죠. 방이 2개가 있는데 한쪽 방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옆방이 문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전형적인 그 무속인 분들 뒤에는 상이 차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왜 한 20대 초반 갓돼 보이는 여성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쪼그려 앉아서 마치 그 신당 구석 벽면 쪽에 숨어 있다는 듯이 그러고 계시는데 이모님께서 옷고름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야 아가씨야 젊은 처자 아유 학생인지 모르겠다마는 왜 이러고 다니냐고. 야 당장 나랑 집으로 가자. 따라와 차 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겠고 그대로 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갔었던 그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줌마한테 이거 쓰레기 봉투 막 이러더니 담어 빨리 뭐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쯤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그 집을 봤더니 방 입구 그리고 뭐 집기하고 여기저기 부적이란 부적은 다 붙어 있고요. 그 향을 태우기 위해서 그 향 거치된 거예요. 그런 것도 여기저기 설치돼 있고 이것저것 뭐 자화상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냥 딱 보면은 뭐 이거는 무당집도 아니고 귀신 들린 집도 아니고 방 곳곳마다 부적 이것저것 다 해놓은 거예요. 이모님께서 뭐 하냐고 빨리 뜯어서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으라고 이러시길래 그 아주머니께서 그냥 부랴부랴 그냥 알겠다고 하시면서 막 떼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집어넣고 하시더라고요. 전배야 잘 봐라. 내가 왜 너한테 무당집 다니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들 함부로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알려줄게 하시면서 이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 내가 왜 너를 가까이 두고 있고 왜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하는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뭐 네가 나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런 자리를 오래 한 적도 있었지만 네 체질 자체가 알지 않냐. 잘 어울리고 잘 들러붙는 거. 저기 젊은 처자도 마찬가지야. 너랑은 다른 케이스긴 하겠지만 잘 달라붙고 잘 쓰이는 체질이라고. 그런 체질 가진 사람들이 무속인 그래 뭐 좋은 무속인 분들도 있어. 근데 걔 중에는 애도 있고 나쁜 애들도 있단다. 저 아줌마처럼 저런 무속인집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갖은 가스라이팅에 갖은 모욕에 아주 내리 깔아가지고 그렇게 신받게 만든다. 그렇게 허주받게 만들어.
그렇게 신내린 비용 털어먹지, 굿한다고 이것저것 털어먹지, 집에 부적 이거 아이고야 돈 빼? 아니 돈처럼 우습게 썼겠구만. 아가씨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쯤 되니까 젊은 이 여성분도 사태 파악도 됐고 뭐가 됐는지 맞다고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저 분한테 들어갔다고. 3천만 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금액 얘기하고 내가 그 돈 다 받아줄 테니까 전배야 네가 지금 나 말고 다른 나쁜 무속인 안 좋은 무속인 만났으면 네가 지금 당하는 꼴이 딱 요꼬라지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냐? 하면서 다시금 그 부적이랑 집기 그 무속 도구들을 챙기고 계신 아주머니를 손으로 딱 가르치시더니 저 봐라 저 봐. 하나 뜯을 때마다 귀신 하나씩 팔에 하나 다리에 하나 목에 하나 어이고 한 명은 머리카락 붙잡고 있고 이 귀신 저 귀신 싹 다 모아서 부적 안에 가둬두고 무구 안에 가둬두고 그 무구들을 엄한 사람 집에다 풀어놨으니 당연히 귀신들이 들끓을 것이고 안 그래도 체질 약하고 음기 강한 젊은 애한테다가 그런 거 다 옮겨 심어놨으니 당연히 어느 집 가도 신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밖에 더 하겠느냐고. 아하. 저 꼴하지 마라. 어이구 또 붙었네. 어이구 한 분 더 계시네. 다 뜯어라. 몇 명 붙나 보자. 몇 분 붙어보나 한번 내가 한번 세볼 테니까 아줌마 집에 있는 거 당신이 기억하지? 다 뜯어내서 그 봉투에 그대로 남으셔. 그리고 그 봉투 그대로 아줌마가 집에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봉투를 5장을 가져갔다 했잖아요. 뭐 이모님께서 크게 5장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긴 하겠지만 5장까지는 아니었고 정확히 그 봉투 한 3장 꽉 찰 정도로 수많은 무속적인 것들이 꽉 차있게끔 거기 차려놨더라고요. 심지어 인형에도 이것저것 만들어서 서랍에 넣어놓고. 와 그걸 보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그 상황이 나도 진짜 이런 상황에 닥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일이 어느 정도 처리되고 난 이후에 이모님 신당으로 도착해서 저와 그 집에 계셨던 젊은 여성분 그리고 이모님 셋이 이모님 신당 도착해서도 얘기했던 게 저기 아가씨 여기 이 젊은 남성분인 얘 있잖아요. 얘 기름값 많이 썼는데 기름값 하라고 돈 3만 원만 쥐어주고 아무런 일도 없을 거고 더 이상 어떠한 일도 일어날 거 아니니까 그냥 평소처럼 살면 된다고. 당신한테 귀신 붙을 일도 없고 신받을 필요도 없고 굿할 필요도 없고 집에 부적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이런 쪽 믿지 말고 차라리 정 미치겠으면 뭐 어디 교회라도 가셔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시던가 절에 들어가서 불경이라도 외우셔. 당신은 이쪽이랑 문제 없어. 이제 절대 문제 없으니까 그냥 잠깐의 해프닝이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3만 원만 내고 가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저는 김값은 받고 그렇게 가셨었고 저도 자고 일어나서 이게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했었는데 이모님께서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고 하시고 근처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다시 이모님 신당에 왔어요. 왔는데 저도 궁금했던 게 지금이야 뭐 이모님께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그간에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근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르는 거 투성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길 가다 귀신만 봐도 힐끔힐끔거리고 그랬을 때니까 이모님께서 그 집에서 저한테 네가 어떤 상태인지 아냐 다른 무속인 집 그래 내가 다른 무당집 뭐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모 나는 평생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 어째야 되는 거냐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지금 이모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셔서 나는 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모님께서 그냥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나 없어도 된다고. 네가 나를 등져도 된다고. 전배야 네가 겪을 수 있는 일 동안 많이 겪었지 않냐. 앞으로도 겪을 수도 있고 네가 감내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살면은 내 도움이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널 만나는 거고 네가 뭐 힘들면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널 도와주는 건데 굳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네가 미래를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네가 네 입으로 귀신 뭐 이런 얘기 안 꺼내면 된단다. 네가 엄한 곳 안 꺼내면 된단다. 네 체질이 조금 그런 쪽인 건 맞아. 사실이야. 함부로 닫을 수 없는 체질인 건 맞는데 너 같은 사람들 주변에 몇 명은 더 있어. 너만 그렇게 특별하고 너만 그렇게 뭐 절망적이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꼭 이상한 점집들 가고 이상한 무당들 만나서 무속인 분들 무당들 좋은 사람들 많어. 근데 어떤 직업군에서든 어떤 부류에서든 아이들은 있단다. 전배야. 어느 업계에서도 애들은 한 명씩 있어. 그런 애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내가 무당집 함부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뭐 그때 당시
당시에는 그렇게 알아들었었고 그 후에도 많은 일도 있었고 지금도 뭐 물론 간간히 뭐 터져가지고 뭐 이모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긴 하지만 저도 생각을 하니 뭐 엄밀히 따지면 제 잘못이 맞긴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이모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시고 저한테 평소에 해주시는 얘기 전 허투루 듣고 있지 않고 잘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예전에 돌비님 시참 들을 때 어떤 얘기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속인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시참 썰을 들은 게 있어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워낙 많죠. 예. 특히나 많고 하다 보니까 귀족님들 같은 경우가 물론 그런 쪽에 대해서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단순히 돌비 공포 라디오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그분들 중에 무속신앙을 절대적으로 많이 믿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솔직히 제가 걸핏하면 이모님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같이 놀고 막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무조건 맹신하고 뭐 조금만 있어도 뭐 조금만한 일 생겨도 그게 이게 혹시 뭐 귀신 때문인가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 살다 보면은 인과 인간계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어떤 경우에 잘못돼서 그 영적인 게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 침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100%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조건 내가 이 말씀 꼭 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잘하셨다.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모님이랑 이모 나 다음에 시참하면은 이 얘기 돌비님한테 해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잘 생각했다고 제발 별일 아닌 것 가지고 함부로 무당집 찾아가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고 네 인생이 진짜 무너질 것 같고 여기밖에 없겠다 싶을 때 그때 한번 가서 네 의견을 얘기해보고 그때 가서 뭐 조언을 듣는 거지 뭐 조그만한 일 있다고 무조건 무당 맹신하고 그러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초화삼간 태워먹는 짓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꼭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배님, 이 얘기가 왜 좋냐면 대부분은 뭐 무당을 진짜 힘들어서 찾아가는 분도 있고 재미로 찾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왜 거기에 빠져드냐 멍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사기꾼 무당 중에서도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심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부터 들어가요. 작업이. 보통 이렇더라고요. 뭐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힘든 일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얼굴에 써있대요. 맞아요. 또 무속인 분들이 일단 뭐 영적인 거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그쪽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관상학적으로 아니면 딱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폭이 좋아서 촉 보고 얘 이런 쪽이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딱 보면 티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해서 힘든 부분을 좀 어루만져주고 공감하고 하다 보면 그냥 다 퍼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전배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먼저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또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천년 만이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전설의 배송맨님, 바로 또 전배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좀 다양한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나름대로 제목들을 지어봤는데,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몸이 기억할 이야기. 몸기억. 네. 그리고 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캠핑 가서 제가 있었던 일 이렇게 세 가지 짤막하게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하지 좀 마세요. 좀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대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되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귀족님들도 굉장히 좀 이 정도 했으면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실까 해서 첫 번째 이야기로 몸이 기억할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보통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이 기억할 이야기라고 칭하는 이유는 제가 대략 20살 때부터 중간에 한 2년 정도 공백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빙의 현상과 귀신에게 씌이고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제 몸이 어느 순간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떠한 느낌이 나면 아 이거 씌인 것 같다. 하다못해 길 가다 아니면 어두컴컴한 곳을 지나갈 때 지방령이 잠깐 제 몸을 탔다가 지나가도 아 이거 씌었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기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눈을 감아서 그 눈두덩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감아주는 이 살들을 그 살을 검지랑 중지로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떼고 눌렀다 떼고 한 3번 정도 하다가 손을 완전히 떼면 몸이 기억하듯이 그 눈두덩이를 누르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 느낌이 굉장히 쭉 이어지는 느낌과 함께 뒷덜미에서 차가운 느낌이 나면 거진 10중 8구 귀신에게 씌었다던가 이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돌비님 있으시거나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귀족님들께서도 이런 느낌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때 그럼 귀신이 씌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증상 그리고 이 느낌 그리고 이 몸의 기억에 대해서 저희 이모님께 물어봤었어요. 이모 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귀신에게 씌었던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야 너 박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제 지인들 때때로 놀러 갔거나 술자리에 있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시들물을 하듯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방금 제가 해드렸던 얘기 이런 얘기도 해드리면 보통 지인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피곤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피곤할 때 그런 적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간단히 생각해보면 귀신이 정신이 온전할 때 파릇파릇할 때 맨정신 막 활활 타오를 때 절대 못 하거든요. 그만큼 몸의 피로도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라 해서 귀족님들 혹시나 그런 느낌이 드셨으면 보통 이런 빙의 현상이라던가 이런 귀신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굉장히 무기력해지는데 어떠한 것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진다던가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혹여나 이런 일이 있으실 때 우리 귀족님들 한 번씩 의심해보시고 사람 많은 쪽으로 가시던가 되도록이면 그 장소 빨리 피하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4명 정도한테 그 4명 정도 지인들이랑 제가 있을 때 제가 실제로 귀신에게 씌었다던가 홀림 증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실제적으로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어요. 나 혹시 그때 어땠냐? 나 어떤 느낌이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 갑자기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갑자기 하나에 꽂히고 목적의식이 뚜렷해져서 그것만 하려고 하더라. 너 되게 그때 좀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 뒷덜미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땀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나게 있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데 갑자기 뒤에서 에어컨 바람이 오는 느낌이 든다던가 찬바람이 갑자기 휑 하고 드는 느낌이 나면 그때도 의심 좀 해보셔야 돼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게 아닌 이상 귀신이 갑자기 우리 귀족님들 혹은 돌비님을 지나쳤다던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서 편의점 갔다 오는데 그런 증상을 제대로 겪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음료수랑 술이랑 이런 걸 잔뜩 들고 있었는데 집까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게 나 혼자만의 극한된 게 아니고 보통 뭐 귀신을 본다던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무당이모님 그리고 무당이모님 지인분들께도 물어봤을 때 나 그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 맞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거의 국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해드린 이야기를 나중에 뭐 자고 있나서 혹은 뭐 나중에 일상생활 하다가 밤에 혼자 다니셨을 때 혹시라도 제가 얘기했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얼른 도망가십시오. 이야.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하지 좀 마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처음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이모님께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를 제가 좀 종합해서 가지고 온 건데 가장 많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본인이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혹은 흉가 동호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소금을 들고 다녀요. 붉은 소금? 근데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귀신을 느끼는 사람, 보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소금을 들고 다닌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귀신을 실제로 쫓는데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채 정말 미약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다짜고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소금 들고 막 팍 뿌려버리면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뒤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단순히 소금만 갖고 있다가 이상한 느낌 들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몸이 기억할 이야기에 나왔던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들고 있던 소금 확 뿌리면 흔하디 흔한 아니면은 존재감이 굉장히 미약한 귀신들, 영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금 뿌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리에 뜬다던가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후속적인 준비가 안 되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간단하게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국한돼서는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나예요. 차라리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예전에 저희 이모님 신당에 흉가 동호회 분들이 4명이서 그냥 단체로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어디서 알았는지 아니면 다짜고짜 뭐 신당이 있으니까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4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모님께 실소를 터뜨렸대요. 4명이라고 느꼈는데 문을 여니까 한 80명이 들어오더랍니다. 눈으로 셌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니네 무슨 알리바바 80이나 도둑들도 아니고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흉가 동호회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귀신을 본다 이런 게 아니고 느껴보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갔다가 옳지 않은 행동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이런 거 꼭 하는 사람들이 그 팀 안에 무조건 한두 명은 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지가 세다던가 아니면 겁이 안 난다던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 뭐 본인들은 이거 했는데 별거 없네? 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대요. 흉가 갔다가 그렇게 깽판친 친구가 자기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횡단보도를 걷는데 왕복 8차선 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절반 정도 걸었을 때 누가 뒤에서 땡기더래요. 그래갖고 아이고 나봐요 이렇게 실갱이 하는 사이에 신호는 끊어져서 빨간불이 되고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그 중앙분리대라고 하나요? 그 사이에 꼼짝없이 가만히 있었고 나를 잡아 끄는 막 이런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이런 문제가 좀 자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본인들이 뭐 술을 취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또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많이 안 믿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내가 그냥 뭐 단순히 술이 취했다 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뭐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귀신에게 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빨리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힘든 경우가 생겨서 무속인 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진짜 뭐 흉가라던가 이런데 가서 안 좋은 행동들을 했다가 본인 몸에 실린 상태에서 그렇게 엮인 경우에는 무속인들이 퇴치를 해준다 해도 쉽게 퇴치도 안 되고 본인들이 안 가려고 하고 특히나 어떤 무속인들은 야 너네 그랬었잖아 야 네가 감내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규종님들 뭐 흉가 가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겠지만 흉가 가는 것도 안 가시는 게 좋겠고요. 가서도 절대 그냥 문고리만 잡고 가서 인사 꾸벅하고 문고리만 잡고 왔다 갔다 하고 나갈 때 인사 한번 꾸벅하고 그렇게 빠른 순서로 집으로 튀어가시길 간곡히 바라고 이야, 흉가 가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진짜. 저도 제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본인이 네. 흉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너 혼자 가지 마라 했더니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조금 있다 이상한 집들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뭐 사진이라던가 이런 영상 매개체에서 귀신 보는 경우는 흔치가 않았어서 그 사진을 이모님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이거는 보이나요? 여기 뭐 흉가 갔다 왔는데 보이나요? 이민구에 손으로 쓱쓱쓱쓱쓱쓱쓱쓱 올리더니 사진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거기에 귀신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이 사진 빼고 전부 다 실려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흉가 뭐 가실 수는 있지만 안 가는 거 추천드리고 빠르게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엘리베이터의 거울이 양쪽 마주보고 있으면 요 마주보고 있는 거울 사이로 무한히 반복되는 게 보이실 텐데 요거 괜히 정신 놓고 뻔히 보고 있다가 그 안쪽에 있는 귀신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시들모에서밖에 안 해봤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무서운 얘기 해준다고 친구 중 한 명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나 해갖고 레츠가 기리십니다 하고 듣고 있었는데 야 니네 엘리베이터에 보면 왜 거울 마주보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가? 내가 많이 해봤던 얘기인 것 같던데?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시들모에서 들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되는 거울 속에 내가 무심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반복되고 있는 그 반사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본인이 깜짝 놀라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황급히 그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도망간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이게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요즘은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옛날 건물들 제외하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나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 거울이 마주보고 있다던가 하시는 분들 정신 놓고 그 거울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안 좋은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거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얘기랑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질 수도 있을 만한 얘기인데, 오.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집에 뭐 텐트 같은 거 많이 갖다 놓고 하실 텐데, 저는 주로 가는 게 노지 캠핑장이라 해서 뭐 인적 드물고 이런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오토 캠핑장이라고 하는 전기 시설도 있고 샤워실이라던가 이런 게 구비되어 있는 오토 캠핑장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실제로 텐트도 한 200만 원짜리 사놓고 언제 가나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잘 안 가는 편이긴 한데, 잘 안 가게 된 이유가, 캠핑장이 보통 보면 오토 캠핑장 특성상 사이트라 그래서 요 텐트를 놔야 되는 걸 되게 오밀조밀 딱딱 맞춰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산을 깎아 말고 거기에 길을 내놓고 그대로 캠핑장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캠핑장을 하던 사람이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물림이 되다 보니까 캠핑장 자체가 따지고 보면 땅에 대한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산을 깎아서 만든 캠핑장이다 보니까 귀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은 뭐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가 다니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산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세면장 혹은 쓰레기장 요 주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끔씩 궁금한 거 못 참고 나오시는 귀신분들, 영가분들도 계시니까 소금을 제가 챙겨가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네. 괜히 갔다가 혼자 잠깐 뭐 화장실 갔다던가 이런 거 돌아올 때 좀 이상한 느낌이 나고 그러면은 얼른 가족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들이 가장 따뜻하잖아요. 예. 예. 실제로 캠핑장에서 저는 귀신을 봤던 경우가 허다했지만, 캠핑장에서 크게 영가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보통 가게 되면 뭐 캠핑장을 갔다가 뭐 사고가 났다던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도 없었고, 캠핑장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적도 한 번밖에 없었어서 저는 아직도 캠핑장을 굉장히 자주 다니는 편이긴 해요. 물론 어딜 가서도 뭐 귀신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 뭐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보통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곳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이런 곳이 아니라 일반 노지 캠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물고 전기나 이런 시설이 없는 곳에 단지 좀 뭐랄까요, 그 터가 좋아서 땅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 노지 캠핑장으로 자주 이용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냥 뭐 맥락 없이 얘기하자면은 그 강화 같은 경우에도 노지 캠핑장도 많고 오토 캠핑장도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강화에 있던 한 노지 캠핑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겪었던 일이 아니고 들은 일인데, 예. 이 친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먹고 난 음식물 가지고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상을 차렸어요. 장난을 친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그러시는 영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음식물 쳐다보고 오는 귀신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와서 그 차려진 음식을 보고 굉장히 극대노를 하시겠죠. 그렇게 차려놨던 분들한테 당연히 피해도 가고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행동이 강령수유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노지 캠핑장 가시는 진짜 캠핑 매니아분들 계시면 음식물 처리는 굉장히 똑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귀신이라던가 영가 문제가 아니고 멧돼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이거? 네, 귀신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 공포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음식물 처리는 오토 캠핑장을 가던 노지 캠핑장을 가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거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야, 그러면 이제 전배님께서 또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죠? 네, 이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캠핑장에 관련됐던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한 1, 2년 정도 됐습니다. 저랑 저희 와이프, 저희 아들 이렇게 셋이서 강화에 있는 오토 캠핑장 갔을 때 이야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의 절반은 캠핑 도구로 가득 쌓여 있어요.
이것저것 캠핑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귀신을 본다 한들 캠핑은 못 끊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 셋이서 캠핑 장비를 챙겨서 강화도에 있는 오토 캠핑장을 갔었는데 캠핑장을 가서 일단은 뭐 자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같이 뭐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고 또 수영장도 있어서 낮에는 수영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때쯤 네. 고기랑 이것저것을 꺼내서 파티를 했죠. 고기도 구워 먹고 미리 준비해서 갔었던 가리비도 구워 먹고 하면서 어느 정도 먹다가 보통 캠핑장은 10시, 11시 이후로는 매너 타임이라 해서 밖에서 먹으면 안 되고 텐트 안에서 이렇게 조촐히 먹다가 자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매너 타임이 다 될 시간대쯤 돼서 먹던 거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저는 제 아들이랑 같이 아들과 같이 손 씻고 이빨 닦으러 오자 하면서 세면도구를 챙겨서 우리 캠핑장 사이트에서 대략 한 내리막길로 한 3분 정도 내려가면 있는 그 세면장에 가서 간단히 세면을 했어요. 같이 이빨을 닦고 세수하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고 아들 손을 붙잡고 다시 오르막길로 슬슬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희 텐트가 있는 오르막길 초입 쪽에서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고 고개를 상체를 90도로 숙인 상태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저 양반 술 취했네 하면서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내리막길을 바라보면서 예. 하체는 꼿꼿이 사오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기역자로 쭉 내리면 앞으로 꼬꾸라질 만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수 싸이님의 새라고 해서 왜 이렇게 양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하더니 이 팔꿈치 밑으로 이 손가락까지 있는 이 팔이 기괴한 형상으로 꺾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 귀신이구나 이렇게 보고 딴 데 쳐다봐야겠다 이러고 살짝 한 대를 쳐다봤다가 아들을 쳐다봤는데 우리 아들이 그 정면에 있는 귀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똑같이 고개를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숙이고 그 귀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깜짝 놀라고 너무 당황을 했어서 못 써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야 아빠 미안해 아들아 아빠 미안해 그러고 얼른 우리 아들을 안아서 텐트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우리 와이프도 왜 무슨 일이냐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애한테 그래서 아빠 미안해 아빠가 잘못 봤어 아빠가 뭐 헛것을 봤나 봐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잔다고 해서 몸을 뉘었고 다 같이 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봤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 보통 애들 같은 경우엔 영이 맑으니까 눈이 맑으니까 귀신을 본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가기 한 2, 3년이 남은 나이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아들이 귀신을 보는 것 같다.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빨리 지금 신당으로 오라고 근처면 빨리 지금 하는 거 멈추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하고 이모님 당 집으로 갔었는데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어떻게 됐었냐 어떤 상황이었냐. 예.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시더니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어디다가 막 카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자인지 카톡인지 막 하시더니 이윽고 제 핸드폰에 카톡 울리길래 핸드폰을 확인해봤는데 이모님께서 저한테 주소를 보낸 거예요. 여기로 가라. 네 아들 데리고 오늘 가. 지금 빨리 세비에서 당장 떠나라고 당장 가보라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모님께서 이유를 설명 안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는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바로 알았다고 이모 전화 드릴게요 하고 집으로 가서 와이프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셋이서 같이 그 이모님께서 적어주신 주소지로 향했어요. 네. 저희 집에서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어디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고 거기에 갔더니 뭐 옛날 가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겠거니 하고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굉장히 키가 작으신 한 할머님께서 오셨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선 이모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가명이긴 한데 정희한테 얘기 들었다. 앉아보셔요. 저희 가족은 셋이 이렇게 나란히 그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아이가 아빠를 닮기도 많이 닮았는데 영적으로도 많이 닮아있네. 어렸을 때 열려있던 게 쭉 열려있구만 아직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을 들어서 우리 아들 얼굴을 눈을 포함해서 이렇게 싹 가리시더니 이제는 괴물 같은 거 안 보일 거다. 보여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는 이쁜 것들만 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손을 이렇게 떼주시더라고요. 예. 그걸 저렇게 뗀다고? 라는 생각도 했고 굉장히 놀라기도 했어요. 단순히 손만 이렇게 덮었다가 몇 마디 하고 손을 떼시니까 굉장히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됐나 보구나 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우리 와이프한테 가까이 가더니 앉아서 와락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 경우인가 했는데 입 다물고 꾹 참느라 고생했어. 남편보다 네가 더 장군감이네. 아이고 애기씨가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똑같이 손으로 와이프 얼굴을 가리더니 눈과 얼굴 코 위를 가리더니 아가씨도 앞으로는 좋은 것만 보셔. 애매한 거 보고 있지 말고 애매한 거 보고 못 봤다고 참고 있지 말고 남편한테 이런 거 속일 것도 없어. 남편이 보는데 왜 뭐 한다고 꾹 참고 앉아있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와이프가 보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와이프는 그저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냥 견디면서 보이는 걸 참고 있었다.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고 나서 할머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할머님께서 하는 말이 너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놀래가지고 얘기했는데 너는 닫아봤자 금방 또 열린다.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라. 인정하고 좀 살아. 너 지금 당장 안 보인들 또 보일 것이고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사람에게 최고 곤욕이다. 그냥 인정하고 감내하고 살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너한테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다간 너한테 엄한 신줄 도출 내려온다. 그런 거 겪지 않기 위해서도 아마 정의가 나한테 너네 보냈을 것이고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한테 보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암튼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설이 다 됐으니 그리고 남편분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보고 먹어봐야 알지. 앞으로는 보는 게 맞는 거고 인정하고 살고 감내하고 사시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예 복채 같은 거 필요 없고 정의한테 받을 거 받았으니까 얼른 올라가 해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의 그냥 얼른 떠밀어서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예. 그러고 집에 오는데 일단 와이프와 아들을 집에다 내려다 주고 저는 바로 이모님 당직으로 향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얘기를 이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히 좀 이상한 분위기 될 것 같아서 괜히 가다가 과자랑 이모님 좋아하시는 막걸리 이런 거 잔뜩 사갖고 이모님 신당에 도착을 해갖고 이모나 갔다 왔다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내색하지 않고 그냥 갖다 줬어요. 이모님 그래도 신경 잘 써주셔가지고 잘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거 내려놔 드리고 막걸리 드실래요? 아니면 뭐 하나 시킬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에이씨 그 할멈은 왜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별 얘기 안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얼굴에 다 써있다 이놈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예. 됐다고 너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으니까 앉아라 내가 마저 얘기해 줄 테니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찌됐건 저한테는 좀 많이 자리가 잡혀 있어서 닫아도 금방 열리고 마치 잠깐 쉬었다 다시 열리는 느낌이듯이 그런 식으로 아마 영안이 계속 열릴 거라고 그러니까 감내하고 사는 게 낫고 애시당 예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 다시 보인다고 얘기했을 때 크게 다른 이야기는 없다. 다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네가 감내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아마 너희 가족들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더 이상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 와이프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맙고 멋지다고 생각이 드네. 아이 고생 많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그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술이나 그냥 번화하게 오늘은 좀 취하도록 먹어보자 하면서 뭐 좀 시켜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모님 당에서 이것저것 막걸리에다 어울리지 않는 치킨도 뜯어가면서 이것저것 먹다가 집에 왔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돌비님한테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야기도 짧고 어디다가 끼워 넣을 수도 없다 보니까 어제 돌비님이랑 연락을 주고받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모아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배님께서 이야기를 또 옴니버스 형식으로 들려주셨고 또 이런 스타일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할 때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배님.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전배님께서 들려주신 이 내용 자체가 원래 전배님은 하나의 스토리를 좀 길게 해주시는 편인데 오늘은 옴니버스 형태로 준비하셨고 또 전배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리 또 전배님 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찾아와 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종 여러분. 영화 살묵지에서 촬영팀을 이끄는 PD 수인 역을 맡은 김혜윤.
그리고 수인의 든든한 동료 기태 역을 맡은 이종원입니다. 평소 괴담과 공포 장르를 정말 좋아해서 돌비 공포 라디오도 종종 챙겨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고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오는 4월 8일 개봉을 앞둔 영화 살목지는 로드뷰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되면서 시작되는 얘기로 재촬영을 위해 저수지로 향한 촬영팀이 검고 깊은 물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며 벌어지는 공포를 담은 작품입니다. 현장에서 저희도 무섭게 촬영했던 만큼 스크린으로 보시면 더욱 생생한 공포를 느끼실 수 있고요. 정말 제대로 무서운 공포 영화를 찾고 계신 귀족 여러분이라면 꼭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4월 8일 극장에서 만나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귀족님들 또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특별히 영화 살목지 배우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은 살목지는 저희 채널에서도 워낙 유명했던 괴담 장소였고 그 장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또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배우분들이 직접 겪으셨던 오싹한 이야기나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김혜윤 배우님의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너무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또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하죠. 저희 귀족님들이, 또 네. 김혜윤 배우님을 또 많이 좋아하시네요. 안녕하세요, 귀족 여러분. 김혜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곧 이제 4월 8일에 영화 살목지로 인사드리게 될 배우 김혜윤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출연하신 영화 4월 네. 8일 날 살목지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네네. 살목지 저희 채널에서도 이미 소개가 되었었어요. 네네. 네, 근데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만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네. 살목지라는 영화는 로드뷰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찍히고요. 그 형체가 찍힌 걸 이제 재촬영하기 위해서 저수지로 향한 촬영팀이 이제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공포 영화입니다. 와, 좋네. 스토리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살목지로 가서 뭔가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궁금하네. 네. 저는 이 네. 로드뷰를 다시 촬영하려고 그 저수지로 촬영팀들이 향하는데 네. 그 촬영팀들을 이끌고 가는 그 로드뷰 업체의 PD 역할입니다. PD 역할이구나. 네네네. 오호, 그러면 영화 촬영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공포를 평소에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배우님. 네, 저 무서운 얘기, 무서운 영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주 그러면 네. 또 촬영하시는 데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그 현장에 놓여서 공포감 느끼는 거랑 맞죠? 간접 경험하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네. 더 무서워요. 그 현장에 있으면 별로 안 무서운 것도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극대화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또 김혜연 배우님이 이렇게 와주셨고, 김혜연 배우님의 또 무서운 이야기를 저희는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 배우님 혹시 제가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해주실 수가 있나요? 혹시 렛츠가 길이신가요? 네, 가능하실까요? 예. 그럼요, 자, 그러면 그럼요.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혜연 배우예요. 네. 제가 그 살목지 촬영장에서,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일이고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현장에 화장실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촬영장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화장실이 가는 길이 진짜 무서웠어요. 아니, 애초에 장소도 무서운데,
네. 근데 그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었고요. 예. 가는 길도 일단 무서운 게 불빛이 하나도 없고 산속에 어두컴컴한데 정말 버듬버듬하면서 화장실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걸어서도 한 10분, 15분은 걸어야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이동하기에 조금 번거로운 점들이 있고 촬영 현장에도 조금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소리 때문에 방해를 미칠 수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그 걸어서 가는 곳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좀 강심장이다 하시는 그 의상팀 실장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장님이 같이 가주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걸어서 그 무서운 그 화장실로 가게 되는데요. 그 화장실에도 불빛이 하나도 없고 그냥 암흑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둘이 이렇게 막 도란도란 떠들면서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무슨 소리가 갑자기 제 귀에 딱 꽂힌 거예요. 근데 누가 돌 부딪히는 소리가 그 산속에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 뭐 이렇게. 돌이 부딪혀? 예.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벌레 소리인가? 아니면 뭐 햇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좀 심야였고요. 벌레 소리는 확실히 아니었고요. 저는 좀 제가 갑자기 그게 무섭다고 느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저를 뭔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계속 이동하는구나, 소리가 가까워지고. 네, 근데 그 돌부딪히는 소리가 그리고 되게 뭔가 불특정하게 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제가 그 순간 거기서 실장님한테 근데 이 소리 무슨 소리예요?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둘 다 혼비백산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예. 일단은 그냥 그 소리를 무시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왔어요. 근데 미처 말은 못하고 그냥 내가 잘못 들은 소리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옆에 다른 분도 화장실에 갔다 오셨나 봐요. 근데 그 다른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근데 막 돌부딪히는 소리 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들었어요 이랬는데 저희 둘만 들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의상팀 실장님은 못 들으셨고 다른 스태프분이랑 저만 그 소리를 들었고요. 그게 뭔지는 사실 찾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라는 게 돌 부딪히는 네. 소리가 나려면 뭐 돌과 돌이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미스테리한 그니까요. 거구나. 근데 정말 그 돌이랑 돌이 부딪히면 뭔가 이렇게 깡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 소리 있잖아요. 딱. 그죠. 둔탁한 소리가 그- 있지. 네. 근데 정확하게 그 소리가 그렇게 계속 났거든요. 오. 그러면 그래서 좀 네. 그 소리 말고도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네, 이것도 제가 또 겪은 일인데, 제가 그 장면 중에 그 저수지에서 기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막 스태프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사람이 계속 많다 보니까 제가 막 크게 너무 무서워라고 느끼지는 않았었거든요. 항상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하니까. 네. 근데 제가 물에서 기어 나오는 그 장면을 찍을 때 풀샷을 찍어야 해서 그러니까 저 말고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엄청 멀리 계셨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저만 이제 그 저수지에 혼자 남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기어 나오는 장면이다 보니까 엎드린 자세를 하고 액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딱 문득 또 제가 느껴졌는데 뭔가가 제 팔을 계속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그 물 밑에서. 근데 물이 저수지 물이기도 하고 이제 흙탕물이어서 물이 엄청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그 물 아래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느껴지기로는 머리카락 같은 게 제 팔을 계속 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수지에 미역이 있을 리가 없고 근데 그게 계속 그 머리카락으로 느껴지는 그 촉감이 제 팔을 계속 이제 건드려가지고 이걸 잡아서 확인을 할까 하다가 또 제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촬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김혜연 배우님께서는 원래 그런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촬영할 때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몇 번 경험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인지를 모르겠네요. 뭔가 귀신을 본 적은 없고요. 예. 바위에 눌렸을 때 뭔가 형체가 보이거나 한 적은 있어요. 가위도 아무리 수면장애라고는 하지만 저는 가위로도 귀신이 네.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좀 무서운데요. 저는 그냥 예.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꿈이랑 너무 헷갈려 하나 보다 정도가. 아, 근데 이런 느낌. 배우님도 네네. 아시겠지만 동기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료 배우분들 중에서 귀신 느끼시는 분들 많은 거 알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어요.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맞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까요? 이건 또 촬영장의 얘기긴 한데 제가 겪은 얘기는 아니고요. 스태프분이 겪으셨던 얘기인데 저희가 그 장면 중에 돌탑이 나오는데 그 뒤에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그 소품팀 분 중에 한 분이 그 돌탑 뒤에 숨어 계셨어요. 뭔가 이 어떤 미술적인 이 소품들을 위해서 촬영 중에 그 뒤에 이렇게 숨어 계셨고 이제 앞에서는 촬영을 하고 있었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애기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뭐야, 이건 또. 민소매만 입은 어떤 애기가 예. 어깨를 이렇게 좀 위아래로 들썩들썩하면서 그 어떤 애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애기인가 보다 하다가 잠깐만 근데 이 시간에 민소매를 입고 어린 아이가 혼자 왜 저기서 이렇게 지나가지? 하는 순간 사람이 아니구나 오. 이렇게 느끼셨다고 해요. 예. 근데 그때가 왜냐면 좀 저녁에는 산속이고 하다 보니까 좀 쌀쌀하고 추워서 다들 패딩을 입고 계셨거든요. 근데 민소매만 입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린아이 혼자서 산속에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해서 그분이 내가 귀신을 봤구나 이렇게 느끼셨는데 예. 그 이후에 숙소에 이제 자려고 누우셨는데 불이 계속 깜빡깜빡 이렇게 껐다 켜졌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래요. 근데 이분이 뭔가 그 친구가 따라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으신 거예요. 제가 그 영상도 직접 봤거든요. 예. 근데 그 찍으시면서 했을 때까지 그만해라 이랬는데 계속 깜빡 계속 하다가 하나 둘 셋 했는데 셋 하자마자 불이 딱 안 깜빡였어요. 오, 소름 끼친다. 오. 그래서 그 귀신이 숙소까지 따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소품집분이 진짜 강심장이시구나. 왜냐면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동영상까지 남기시면서 야, 아니 근데 제 생각인데요. 그분 느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방송 쪽 일하는 사람 중에서 배우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원래 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아마 원래부터 귀신을 조금 간헐적으로 보셨으니까 조금 익숙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물어보시면 사실 좀 봐왔어 이러실 거예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조금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럴 수가 없어요. 난리치면서 나 진짜 본 것 같아 무서워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그분도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배우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네. 네, 아이고 너무 바쁘신 와중에 저희 또 아이고. 시들무에 와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김혜연 네. 배우님을 또 팬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작품을 네. 많이 또 보신 분들도 계시고 가시는 네. 길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종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4월 8일에 개봉하는 살목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저희는 공포면 다 사랑합니다. 게다가 또 살목지 아니겠습니까? 네, 봐야죠.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김혜연 배우님 스케줄 가시는데 안전운전 항상 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바로 김혜연 배우님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셨으니까 이종원 배우님을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돌하. 자, 돌하. 네. 자, 4월 8일 살목지로 이렇게 돌아오신 우리 또 이종원 배우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네요. 네. 목소리가 좋다. 너무 잘생겼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월 8일 개봉하는 살목지의 기태 역할의 배우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혜윤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 스태프분들도 귀신을 분명히 봤어요. 네네네. 근데 아시잖아요. 원래 네. 촬영 현장이나 어떤 현장에서 귀신을 보면 또 영화가 대박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화 뭔가 느낌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요. 게다가 살목지 또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가 되었던 유명한 장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원 배우님 제가 듣기로는요, 공포를 굉장히 좀 무서워하신다. 겁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 원래 그 공포의 장르를 쉽게 잘 보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뭔가 실제로 제가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가위에도 너무 자주 눌리기도 하고 예. 뭔가 그런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느 정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시청을 하면 그게 잔상이 꽤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릴러는 보지만 뭔가 귀신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형체가 나오는 걸 보면 그게 되게 오래 막 또 꿈에도 막 나오고 그래버려서 그래서 자주 못 보는데 이번에 큰 맘 먹고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종원 배우님 말을 듣고요. 네. 저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그냥 겁이 많아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어떤 걸 조금씩 느껴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괜히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듣고 했다가 뭔가 나를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타입이시구나. 네. 예민하신 타입이시구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또 시들무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혜윤 배우님이 이야기해주신 촬영장 스토리도 있어요. 근데 종원 배우님은 또 본인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이종원이에요. 전 또 제가 직접 겪은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 이 살목지라는 대본을 받았을 때 대본을 받고 이제 집에서 혼자 거실에서 읽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영화로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글로 읽으면 상상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훨씬 그렇죠. 뭔가 그런 귀신이 막 자꾸 상상이 되고 이게 저렇고 뭔가 막 뭉게뭉게 상상이 돼서 읽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반만 읽고 다시 용기 내서 이제 마저 다 읽고 나서 평소처럼 잠에 들었는데 제가 가위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눌렸다고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가위가 눌리게 되면 그 느낌이 오거든요. 오늘 또 눌리겠구나. 근데 또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잠에 들었는데. 그래서 가위가 눌리는 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꿈으로 들어갔어요. 그 꿈속에 들어갔는데 그냥 평소처럼 저는 진짠 줄 알고 저희 집처럼 실제로 이제 집에서 주차장을 내려가서 제가 운동 가거나 어디 갈 때 제 차를 타곤 하는데 그래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그냥 평소처럼 정말 일상처럼 제가 차로 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이렇게 밟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지? 내가 엑셀 안 밟았는데 제대로 밟았는데 안 나가서 이상하다. 소리만 나고 안 나가네 하고 다시 차에서 내려서 뭐가 문제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던 와중에 자동차 바퀴랑 바퀴 위에 휀다 사이에 조그만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여성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일단 굉장히 흐트러져 있었고 뭔가 굉장히 창백하고 그리고 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무섭게끔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형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거기 껴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뭔가 어쨌든 피하거나 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손에 차키인지 뭔지 들고 있었는데 그걸 막 휘둘렀어요. 정신없이.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휘둘렀는데 휘두르고 눈을 딱 떴는데 없는 거예요. 바퀴랑 그 휀다 사이. 그래서 왜 없지? 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 앞에. 그래서 너무 놀라서 진짜 꿈인데도 심장이 막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가위 눌리듯이.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굳어서 이거 가위 눌린 거구나 하고 인지가 됐고 계속 깨야지 그냥 이건 꿈이다 하고 막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팔은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가 탁 깼어요. 꿈에서. 근데 정말 너무 현실적인 일상 같은 상황이었어서 너무 이게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잔상이 뚜렷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서 감독님 제가 대본이 너무 무서워서 이런 꿈까지 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화가
뭐 그때는 웃으면서 이제 잘 되려고 막 그러나 봐요. 감독님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이거 언젠간 써볼 만한 되게 좋은 소재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뚜렷하게 나와서 한동안은 이제 잠에 들기 전에 제 앞에 서 있거나 혹은 그 바퀴에 있던 그 얼굴이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며칠 동안 기억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강렬했으니까. 정말 강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데도 조금 뭔가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고 심장이 떨려요. 되게. 아니 그러면 이 정도로 종원 배우님께서 예민하시다면 촬영 현장에서는 좀 어떠셨던 편이세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아까 혜연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말 동네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전혀 거기까지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렇지. 외진 우리 곳이니까. 팀 스태프분들, 뭐 감독님들, 같이 일하는 배우들 말고는 누구도 이제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 빛도 없고 그리고 저수지가 주는 그런 굉장히 스산함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새벽에는 그렇죠. 안개 끼고 가끔 물소리 흡천복 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뭘 본 거는 아니고 뭔가 막 그런 경험은 없는데 네. 시종일관 소름이 돋아요. 아 계속. 오히려 막 연기하고 있을 때는 몰입하느라고 전혀 신경을 못 쓰는데 뭐 잠깐 대기하거나 아니면 잠깐 앉아있을 때 잠깐 물가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조금 숲속 좀 언저리에 앉아있으면 뭔가 괜히 무언가가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거나 아니면 되게 뭔가 내 뒤에 있는 혹은 뭔가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 들면 꼭 소름이 돋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현장 내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물속이 되게 거먹고 보이지도 않다 보니까 괜히 상상하게 되잖아요. 이 안에서 설마 뭐가 막 튀어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가 막 괜히 손 같은 게 막 이렇게 뻗어나올 것 같고. 그래서 와 진짜 이 살목지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이 저수지나 그 물 그리고 이 숲이 가져다주는 그 공포를 제가 정말 아주 뼛속까지 느끼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추워서 소름 끼치는 거랑 아닌 네. 거랑 구분이 되거든요. 아 그죠? 네.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정말 수많은 귀신들이 왔을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이런 공포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를 찍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만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른쪽을 만졌으면 오른쪽에 소름 쫙 끼치고 네. 이런 게 있거든요. 뒤통수 만졌으면 뒤만 싹 끼치고. 저 지금 뒤돌아봤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그래도 다행히도 목격을 하신 건 없겠지만 가위 눌리는 게 좀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는 평소에 가위를 좀 자주 눌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뭔가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것들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꾸고 어렸을 때는 정말 잠만 자면 꾸곤 했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가위 눌린 적은 정말 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고. 그러면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저 형이 있는데 둘째 형이랑 이제 2층 침대를 같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위층을 쓰곤 했는데 이제 위층에서 어느 때처럼 그냥 안녕히 주무세요 형 잘 자 하고 자려고 누웠고 어느 때처럼 또 막 가위 눌리려는 그 느낌이 오길래 이게 또 오는구나.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허. 그리고 늘 가위를 눌릴 때는 제가 눈을 안 떴어요. 네. 왜냐면 눈을 뜨면 뭔가 보일 것 같아서. 그치. 얼마나 무서운데 이게. 그리고 그 정도의 용기가 있지도 않았고 그 무서운 걸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또 가위를 눌리게 돼서 그래 또 못 움직이고 끝나겠지 하고 누워서 자는데 그게 안 끝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진작에 가위가 풀렸어야 되는 시간인데 예.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는데 어느 순간이 찰칵 이 찰칵찰칵 소리가 완전 제 주위를 둘러싸면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근데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뜰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귀신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 10명, 뭐 한 20명의 귀신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처럼 막 찰칵찰칵 그 소리가 진짜 무슨 서라운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아서 진짜 울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그 찰칵 소리의 수만큼 발소리가 막 우다다다다다다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소름이 끼쳐 죽겠는데 막 그 발소리까지 들리니까 막 심장이 또 너무 빨리 뛰고 그렇게 막 두두두두 발소리가 막 무슨 군화 소리처럼 되게 확실한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막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소리 들리다가 딱 깼죠. 근데 그냥 또 평소와 다른 아침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심한 가위는 눌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번 살목지 대본 읽고 꾼 그 아까 처음 말했던 에피소드 이후에 제일 심한 가위였던 것 같아요. 이야, 뭔가 보인 건 아닌데 네. 소리에서 오면서 그 소리로 상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네, 하고 맞아요. 있다라는 게. 공포영화 같은 것도 보면 예, 뭐 그 장면이나 비주얼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름 돋지만 소리. 그 사운드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면 진짜 온몸에 막 닭살이 돋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럴 때 겪어보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정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막 가위를 눌려도 되게 가볍게 오히려 그때 너무 센 걸 겪었기 때문에 그 뒤에 눌린 가위들이 오히려 이제 그냥 빨리 지나가라 가라 하면 그냥 가는 느낌으로 끝났었어요. 그러면 가위도 좀 많이 눌리셨던 편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귀신을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꿈도 진짜 잠만 자면 꿈을 꾸곤 하는데 엄청 예민하다, 진짜. 꿈에서 본 것도 귀신이 경우가 있어요. 네, 보통 네. 그런 것 같은데 꿈속에서는 뭐 할머니도 뵌 적이 있고 오, 그리고 사실 어제도 제가 꿈을 꿨는데 네. 어제 되게 행복한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왔나 보네요. 꿈속에서 레츠가 어. 길이십니다. 제가 나왔어. 행복하시다고 했으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꿈속에서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고 자녀도 없는데 꿈속에서 느껴지는 존재로서는 딸과 함께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꿈을 꿨거든요. 오, 딸? 네, 아직은 뭐 결혼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태몽이라고 네. 하기에는. 근데 뭔가 딸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존재의 작은 여자아이랑 같이 차를 타고 뭔가 캠핑 같은 걸 하러 가는 그런 꿈을 어젯밤에 꿨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먹는데 막 엄마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야 우리끼리 먹어도 돼 막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그럴 정도로 평소에 꿈을 굉장히 자주 꾸고 태몽도 사실 꾼 적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태몽을? 네, 그래서 뭐 오. 꿈속에 갑자기 되게 아름답고 새하얀 소가 나온 적도 있어서 이런 동물의 꿈은 보통 태몽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꿈속에 되게 아름답고 되게 빛나는 소가 나왔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이 있냐? 참 있냐. 근데 아마 외삼촌이었던 것 같은데 외삼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이를 굉장히 원하셨는데 제가 농담 삼아서 그 꿈 팔겠다. 그래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이제 꿈을 파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지금 아이가 있으십니다.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섬세하실 것 같고 예민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종원 배우님께서. 자, 오늘 종원 배우님, 김혜연 배우님 이렇게 두 분 다 너무나 준비 잘 해주셨고 바쁘신데도 짬내서 지금 해주시는 건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4월 8일날 개봉 예정인 살목지를 저희가 안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귀족으로서 꼭 보러 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네. 귀족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면 네. 될까요? 귀족님들 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공포를 사랑하는 귀족님들이기 때문에 저희 4월 8일에 개봉하는 살목지 보시면 또 굉장히 새로운 공포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살목지라는 영화 많이 또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김혜연 배우님, 이종원 배우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살목지도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혜연 배우님, 이종원 배우님 이 사람들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한번 이렇게 오신 분들 인연이라 생각하고 귀족이라 네. 생각해서 좀 더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배우님.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김혜연 배우님과 이종원 배우님 두 분을 모셔서 각자 촬영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직접 겪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장르이자 소재를 다룬 영화 살목지 4월 8일 날 개봉하니까 바로 극장으로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박달나무 몽둥이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반강제성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은 귀신 그런 거 믿으세요? 넣어가는 거야? 그 저수지? 대체 뭐 때문인지 알아내야겠어.
물귀신은 다른 귀신보다 더 위험한 게 사람을 엄청 물리게요. 로드뷰 귀신 찍힌 거기 맞지? 오늘 누구든 여기 다시 가서 찍어 와야 돼. 찾았어? 저쯤 됐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귀신을 한번 포착해 볼 텐데요. 팀장님? 살아서는 못 나와요. 또 여기야.